지금 전해드린 건 조금 전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 상황은 무엇이냐?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사령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다. 전날에 비해 공습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전날에 이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수위가 협상 동력 실종의 임계점에 근접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온다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진짜 협상 다 깨졌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진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부사령부는 X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핵심적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조직이 아무 무장이 돼 있지 않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했다. 이거는 국제법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미군은 이번 발표에서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이 단행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전날 공습보다 이번 공습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고 확인해 주는데 이란군 해안 레이더 그리고 대함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전날 미군은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서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망,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에 배치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소형정 60여 척 등 총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발표하기도 전에 이란 매체에서는 이란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공격한 게 맞는 거고요. 이란의 동남부 오만만 연안의 전략 항구인 차바하르에서도 강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추가 공습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 참석자 터키 앙카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오늘 밤 다시 이란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바로 뒤에 발생한 것입니다. 연 이틀 고강도 공습을 통해서 상선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에 대해 압박의 고삐를 최대한으로 당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미국 내 비난을 무릅쓰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양해각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통제하겠다라고 나왔었고요. 특별히 이번 공습은 장기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보통 불러가지고 트럼프는 꼭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다가 막판에 가가지고는 항상 겁먹고 도망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 아닙니까? 이제 좌파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 타코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속소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이게 주목된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국채 이자율 중에서도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게 3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5%가 넘어가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찌라시 속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먹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굳이 양해각서 서명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지금 전쟁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끝내라라고 주문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때 보니까 30년 국채 만기가 4.8%막 올라가고 5%에 가까워지니까 야 그래서 겁먹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국채 30년물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좀 보았는데 7월 2일, 3일, 3일 날은 원래 이제 하루 쉬었던 날이기 때문에 근데 7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4.98이었던 게 지금 7월 6일이 되면서 4.99
그러니까 0.01%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비슷하게 살짝 올라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습이 단행이 된 첫 번째 날 7일에는 5.5%로 갑자기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공습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5%가 임계점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5%가 넘어가면 타코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싶다가도 지금 장기 금리가 너무 높으면은 그러면 우리 좀 잠깐 좀 멈추자 하고 워워했었던 모습을 과거에는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5%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2차 공습을 해버립니다. 2차 공습하고 나니까 5.97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돌 수 있는 자금이 말라붙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국내의 경제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좀 한 발 뒤로 빼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으로 항상 얘기가 됐던 것이 이 30년 국채 이자율이었는데 5%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공격을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심각한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국내 정치라는 것은 미국 내의 국내 정치는 경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 국채 이자율이 5%가 넘어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해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한편 이란도 이틀 연속 반격에 나설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에서 후속 협상의 동력이 사실상 거의 흩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말에도 이틀 연속 무력 공방을 벌였고 이달 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담도 중재국을 낀 간접 회담을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대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고 쓰레기 같은 표현을 쓰레기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란의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내심을 잃어가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압박을 위한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도 또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60일간의 후속 협상으로 비핵화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초 MOU 목표에서는 한층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무력 공방이 전면적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시장과 여론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란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힘이 없습니다. 미사일도 이제 거의 바닥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공군 없고 해군도 없고 지상군만 좀 있는데 뭐 싸울 방법이 없는 거죠. 지상군도 거기 있어봐야 쏘는 게 드론하고 미사일밖에 없는 건데 드론하고 미사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6탄전 벌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6탄전을 벌일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항공기 띄워가지고 미사일만 폭탄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현대전은 과거와 같이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뭐 백병전을 벌이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맨 마지막에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전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전 방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란은 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혼찌검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목소리를 너희 내부에서 정리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말은 거칠게 하는데 말을 거칠게 하면서 협상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협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외교관들이나 정치 리더들이 이 혁명수비대 때문에 미국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내의 강경파의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매질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다. 근데 이 매질을 한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내심이다. 속마음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재개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간섭하려고 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놓고 보아도 전쟁을 다시 본격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저렇게 일반 상선들, 유조선들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고요. 호르무즈 앞 지나가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 허락받아야 돼라고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란 정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겁니다.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힘을 계속 과시를 하고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자금줄을 풀어줬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화근이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었죠. 달러로 결제되는 금액들이 이란 정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지금 패착의 큰 원인이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MOU를 맺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인데 호르무즈를 개방해 준다고 하면 그 협상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호르무즈는 통제하려고 하면서 수출은 지들 원유는 또 수출하려고 하는 이런 이란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일이 좀 약간 틀어졌던 거였죠. 틀어졌던 걸 또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틀 또 공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습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될 텐데 과연 이 숙제를 빨리 풀 수 있을지 제가 지켜봐야 되겠다.